지역주의 충돌에 내조 경쟁까지. 자, 이동석 기자. 지난 주말에 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 크게 부각된 게 있어요. 바로 백제 논란인데 이 백제 논란이 과연 어떤 얘기인 거예요? 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 지사의 발언에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까지 한꺼번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충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이래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이분이 이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내가 실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꼭 잘 돼서 이기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지사가 말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면요.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백제, 그러니까 호남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 통합을 한 예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말을 강조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공격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를 두둔하는 취지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백제 발언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우선 백제가 전국을 이런 식의 접근,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비판했겠죠.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떡을 주고 뺨 맞은 격이다. 중앙일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다? 떡이었으면 떡이라고 보도했겠지요. 네, 그걸 저를 자꾸 싸움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기사에 어디에 떡이라는 게 써 있느냐 그 말씀이실까요?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네, 많은 정치인들이 그 신문을 보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비판한 정치인들이 모두 바보이거나 그렇게 보도한 신문이 바보이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자꾸 싸움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지사의 발언은 상식적인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백제 발언에 대한 부적절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지영 기자, 이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에게 공개적인 또 사과를 요구를 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저게 이낙연 대표에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 건데 이걸 가짜 뉴스로 호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제 SNS를 통해서 이재명이 지역주의 조장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망국적 지역주의를 조장한 캠프 관계자를 문책하고 자중시켜달라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네. 하지만 앞서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전 대표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요. 뭘 왜곡했다는 얘기냐라면서 비판도 자신이 제일 온건하게 했을 것이라고 받아쳤고요. 또 어제 이 캠프 브리핑을 통해서도 삼척동자도 해당 발언이 선의인지 아닌지 글만 읽을 줄 안다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이 사과 요구 그리고 대변인 문책 요구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백제가 주체가 돼서 통일이 된 부분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낙연 대표 측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역 조장 발언이다. 지역주의 조장 발언이다. 또 이렇게 발끈을 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이 지사는 이런 발언이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대표 출마할 때 꼭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칭찬한 거다 이런 발언이라고 하고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이거 지역주의 조장 발언이다.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순수한 뜻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예, 여태까지 호남 쪽에서 대통령이 별로 안 나왔으니까 좀 그쪽에서 통합이 좀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했다고는 보는데 네. 말 자체가 저는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지 않느냐 싶어요. 우선은 이재명 지사가 백제 이콜 호남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 그 말 자체가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호남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DJP 연합, 그 김대중 대통령도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건 충청도가 껴서 절반 만에 통합이다 했거든요. 근데 과거 백제가 어떻게 호남만 백제인가요? 백제라는 거는 수도가 그 공주, 그렇죠. 부여 이쪽이 있었고 수도권 한강 유역에서도 있었잖아요. 풍납도성 저쪽에도. 네. 그러니까 충청권, 호남권, 한강 유역을 어우르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백제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백제 하면은 전남북을 백제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 DJP 연합은 그 DJ 호남에다가 JP 충청도에다가 박태준 영남까지 합친 거잖아요. 그거를 좀 도외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로 또 얘기 붙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현실적으로 호남 쪽은 이길 카드가 뭐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확장성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영남 출신이잖아요. 안동. 그러니까 나는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영남 표가 있고 호남에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이낙연 전 대표는 또 고향이 호남 영광이니까 그 확장성에서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말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뜻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예민한 지역 감정 문제를 건드려서 좀 설화를 자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태까지는 국지전이었거든요. 네네. 뭐 적통 논쟁이니 뭐 파일이니 뭐 여러 가지 국지전이었는데 네. 이번 지역 감정 문제는 지금 당내 경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전면전 네거티브 본격화. 저는 이거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2007년에 친박 친이가 싸우다가 결국은 대통령 둘 다 감옥 갔잖아요. 탄핵까지 가고. 저는 이 싸움이 이게 승부가 어떻게 나든 간에 뭐 두세 달이 있으면 나겠지만은 그 후유증은 아마 엄청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백제 발언이 지역 문제로 비화되는 건 아무래도 호남 때문일 겁니다. 때문에 지금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고 부인들까지 호남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누구 지금 호남 지역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 김숙희 씨 모두 호남 지역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남 지역은 알고 계신 대로 민주당의 권리당원 상당수가 밀집돼 있고요. 또 이 호남의 민심이 이 수도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지난 주말 이재명 지사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찾았는데 이때 부인 김혜경 씨 역시 호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사는 조금 더 공개 행보를 한다면 이 부인 김 씨는 이 지사와 달리 좀 조용하게 여기저기를 찾으면서 호남 곳곳을 방문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 김숙희 씨의 경우에는 뭐 벌써 7주째 호남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중에는 2, 3일 정도 호남에 머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주말에 밀린 집안일을 집에서 하고 이러는 식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 블로그, 연희숙희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도 김정숙 여사가 뭐 호남 특사다 이렇게 불릴 만큼 호남 지역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숙 여사는 호남 특사로 불리면서요. 역대 대선에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민심을 이렇게 청취한 바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과거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못 먹어. 똥 냄새도 나죠? 예, 됐습니다. 괜찮죠? 그래. 문재인 대통령 박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광주에서 송호국회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씨한테 꼭 지켜주십시오.
예산이 효도하는 본인이 좀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받아가면 잘해야 될 텐데 하여튼 지켜주세요. 네, 김정숙 여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의 각시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숙 여사는 대선 이후에도 호남을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민심 행보도 이번 대선에서 빠지지 않고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이는데요. 배우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관심이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재수감 문제도 짚어봤고요. 이번에 백제 발언까지 짚어봤습니다. 친문, 호남, 이번 민주당 경선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 모레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재개가 됩니다. 이 TV 토론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관심을 좀 끄는 것 같습니다.